저는 지금 맡고 있는 건 사실 노드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프론트엔드 쪽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배달의 민족은 아니고 배민찬이라는 그 커머스 사이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자바스크립트는 제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사실 노드를 쓴 거는 조금 더 전에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아이폰 개발이랑 안드로이드 개발도 있지만 이제 그 두 플랫폼이 써야 될 서버가 있어요. 이제 그때 그 서버를 개발했는데 주로 API 서버를 개발했었어요. 그래서 API 형태로 데이터를 그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는 서버를 만든다라고 하면 자바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한 몇 년 전부터는 자바스크립트로 백엔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겼고요. 이제 그것을 노드.js라고 부르죠. 노드.js가 나오게 되면서 점점 서버도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서버를 구현할 때 기술 스택을 딱 정하다가 뭐 자바도 있었고 PHP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차피 프론트 쪽을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하니까 백엔드도 자바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게 프론트는 앵귤러.js라는 걸 했고 백엔드는 노드.js를 썼었어요. 그래서 노드.js를 이용해서 API 개발을 했었고 실제 라이브도 했었고 또 그걸로 외주 개발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할 거는 제가 그 당시 그리고 지금도 종종 하고 있는 노드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노드와 별개로 그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프론트가 됐든 백엔드가 됐든 개발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죠. TDD라는 것도 있고 또 페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제가 했던 방법 중에 TDD 개발을 이용해서 어떻게 백엔드 API를 개발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TDD가 중점은 아니고요. 중점은 이제 노드로 API 서버를 개발하는 것인데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TDD를 적용했는지 설명을 드리고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 개발자신가요? 개발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러면 학생분들도 있으시죠? 학생도 있으세요? 네. 비개발자분들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수업을 준비한 게 101 스타일이라서 기초 아주 베이직한 내용만 다루는 것이라서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같이 따라오시면 되고 처음 보시더라도 그렇게 어렵게 느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궁금한 거나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그럼 바로바로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이 수업은 제가 일방적으로 하지만은 않고요. 실습 시간을 준비했어요. 따로 실습만 별도로 쭉 하는 건 아니고 아주 짧게 끊어서 제가 개념 설명을 하고 제가 한번 예제를 보여드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직접 코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 전에 공지를 드렸는데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자라고 했었어요. 그중에 요 네 가지 설치하기로 했는데 노드 다 설치됐나요? 노드는 저희가 이렇게 한번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노드 설치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설치를 하시면 돼요. 혹시나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여기 Node.js org 들어가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다운로드
실습가 있는데 뭐 아무거나 설치하셔도 돼요. 근데 실습에서는 그 LTS 버전이 8 버전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설치 파일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냥 일반 프로그램 설치하듯이 계속 다음 하면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설치를 안 하신 분은 제가 앞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다운 받으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설치를 하셨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터미널 열어가지고요. 터미널 열어가서 노드 버전이라고 이렇게 치면 설치된 노드 버전이 나올 거예요. 저는 지금 8 버전을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8 버전 이상이면 되고요. 혹시나 미리 설치를 했는데 뭐 6 버전이나 7 버전이 있으신 분 있어요? 네, 다 8 버전으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디터는 여러분이 평소에 쓰시던 거 쓰시면 돼요. 저는 수업을 진행할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썼어요. 이렇게 VS 코드 페이지에 들어가면 윈도우용도 있고 맥도 많이 쓰시는데 맥용도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쓰시면 됩니다. 꼭 굳이 이게 아니어도 돼요. 다른 걸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터미널은 뭐 다 있고요. 혹시 윈도우 많이 있네요. 윈도우도 네, 터미널 있으니까 똑같이 쓰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Git을 제가 했는데 설치 안 되신 분 Git. 네. 제가 그 공지 드리기로는 Git까지 하자라고 했는데 딱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Git은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코드 스냅샷을 띄워가지고 실습을 못 따라오신 분들은 이렇게 코드를 체크아웃 하면서 따라오게 하려고 그랬는데 굳이 그렇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it은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Node.js가 뭔가 Node.js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노드는 브라우저 밖에서 실행시킬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실행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뭐 랭귀지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환경이 합쳐져서 Node.js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존에 자바스크립트가 쓰였던 곳은 브라우저밖에 없었죠. 웹브라우저. 보통 이제 스크립트라고 하면 보통 다 자바스크립트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자바스크립트가 브라우저에서만 쓰였고 그 역할도 되게 미미했어요. 대부분의 HTML, 뭐 CSS 이런 것들 화면들은 서버에서 다 만들어서 내려주죠. 근데 가끔 뭐 클릭을 했을 때 무슨 동작이 일어나야 된다거나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뭐가 변경이 돼야 될 경우가 필요한데 그럴 때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조금씩 썼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쓰는 비율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데이터 처리까지도 자바스크립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벗어나서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브라우저에서만 동작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그 브라우저 환경을 비슷하게 옮겨놓은 게 이제 Node.js라는 플랫폼이에요. 기본적으로 Node.js는 크롬에서 사용하는 엔진을 쓰고 있어요. 이제 그 엔진이 V8이라는 엔진입니다. 실제 크롬에서 V8 엔진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크롬 개발자 툴을 열면 이 콘솔 탭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콘솔 로그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호출해서 여기다가 헬로 월드라고 친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일반 텍스트죠. 그냥 코드라고 부르는 텍스트예요. 근데 이 텍스트를 해석하고 브라우저가 뭔가 동작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엔터 치면 이렇게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이 뜨죠.
그리고 이번에는 알라시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일반 문자열이에요. 그냥 코드인데 얘를 실행시키면, 즉 엔터를 치면 이렇게 알라창이 띄워져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브라우저인데 좀 더 살짝만 깊숙이 들어가면 이 브라우저 안에는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해석해주는 엔진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 엔진을 크롬에서는 V8이라는 엔진을 쓰고 있어요. 당연히 사파리에서도 자체 엔진이 있을 거예요. 사파리는 웹킷을 쓰고요. 또 파이어폭스도 자체 엔진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각 엔진이 있는데 노드에서는 크롬에서 쓰는 V8이라는 엔진을 차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노드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V8 엔진이 구글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V8 엔진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자바스크립트 엔진 속도는 뛰어나다, 되게 퍼포먼스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노드.js 특징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벤트 기반의 비동기 I/O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말 자체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요 개념을 이해해야 노드가 뭔지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선 이제 요 아래 그림을 한번 보죠. 그걸 보면 요 아래는 간단한 웹 서버에 대한 구조도인데 웹 서버에 대한 구조도예요. 요 위에 이게 노드로 만들어진 웹 서버이고 이 웹 서버가 있으면 이 서버로 요청하는 녀석이 있는데 클라이언트라고 보통 하죠.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웹 브라우저가 될 수도 있고 API를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iOS 플랫폼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노드로 만들어진 서버로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노드가 시작되는데 노드는 자체적으로 이벤트 루프라는 로직이 있어요. 계속 뭔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순환하고 있어요. 이 이벤트 루프는 이벤트가 들어올 때마다 그 이벤트를 하나씩 처리하는 녀석이에요. 일종의 로직이에요. 이벤트라는 건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게 되면 이벤트가 하나 딱 발생해요. 그러면 그 발생된 이벤트 하나는 이벤트 루프라는 녀석이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벤트가 들어오게 되면 또 이벤트 루프에서 그 두 번째 이벤트가 또 처리가 되고요. 근데 이벤트를 처리할 때 아주 간단한 이벤트들은 로직을 처리하고 바로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되게 무거운 잡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요청이 왔는데 이 요청은 DB를 조회해서 DB에서 어떤 데이터를 얻고 그 다음에 또 파일 작업이 있어서 파일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잡이 있다고 치죠. 그런 경우에는 이 이벤트 루프가 혼자서 처리할 수 없는 작업으로 분류돼요. 그러한 작업을 무거운 이벤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녀석은 이벤트 루프가 처리하지 않고 다른 여기서는 스레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른 워커에게 할당을 해요. 그래서 메인 잡은 여기서 처리하는데 파일을 읽거나 DB를 조회하는 무거운 잡은 얘가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녀석들은 여러 개가 존재해요. 반면 이벤트 루프는 하나만 존재해요. 그래서 보통 다른 플랫폼들과 비교를 해서 자바나 C, PHP까지 비교를 할 때 노드는 싱글 스레드 플랫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스레드는 여기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싱글 스레드라는 것은 이 이벤트 루프, 메인이 되는 이벤트 루프가 하나의 스레드로만 동작하기 때문에 싱글 스레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거운 잡이 들어왔을 때 이벤트 루프는 워커한테 위임을 하고요. 이 워커는 이제 받은 임무를 계속 수행하죠. 그 받은 이벤트를 처리를 해요. DB도 조회하고 파일도 읽고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 일 다 처리했으면 얘는 다시 그 이벤트 루프한테 던져줘요. 이벤트 루프는 클라이언트에서 받은 이벤트도 있고 워커한테 받은 이벤트도 있지만 받은 순서대로 이벤트를 처리해요. 그런 중에 워커가 완료된 이벤트를 보내주면
그 완료된 이벤트를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전송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벤트 기반의 프레임워크다라는 겁니다. 이벤트 기반. 그래서 비동기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벤트 루프가 뭔가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바로 응답 주고 하는 것은 되게 동기적이에요. 뭔가 컴퓨터가 일을 수행할 때 이렇게 한 사이클 수행하는데 요청이 들어오자마자 그 한 사이클에 바로 응답해 주는 건 동기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대부분의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바도 그렇고 PHP도 그래요. 근데 성능을 높이려면 이게 하나만 순차적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가 동시에 병렬로 진행하는 게 훨씬 빠르죠. 그래서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어요. C 같은 경우에는 포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노드는 그렇지 않아요. 노드는 그렇지 않고 무조건 하나의 스레드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파일 잡이나 DB 조회 같은 무거운 잡들은 다 워커한테 넘겨버려요. 워커한테 넘겨요. 그래서 얘는 계속 일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워커가 일을 다 완료됐다고 얘한테 던져주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때에서야 무거운 잡을 워커한테 처리된 걸 받아가지고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해주죠. 그래서 얘는 동기적이 아니라 비동기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무거운 잡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무거운 잡을 이벤트 루프 혼자 다 처리하느라 기다리지 않고 워커한테 그냥 위임해버려요. 그래서 언젠가 워커가 일을 완료하면 그걸 비동기적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노드를 얘기할 때 비동기 IO 프레임워크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동기적으로 일을 워커한테 주는 것이고요. 그럼 비동기 잡은 인풋, 아웃풋, 인풋, 아웃풋? 요거는 제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비동기 IO 프레임워크이라는 것은 워커에게 일을 할당해서 비동기적으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한 게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오늘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약간 그 노드를 공부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 개념이라서 제가 짚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 노드 프레임워크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가 크롬에서 사용하는 V8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고. 두 번째는 이벤트 기반의 비동기 프레임워크이다. 세 번째가 모듈 시스템이에요. 모듈. 혹시 프론트엔드 개발해 보신 분 있으세요?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네, 있으시나요? 그 프론트엔드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먼저 썼는데 거기서 모듈을 구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됐어요. 모듈 시스템 자체가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여기 이제 자바 프론트엔드 쪽 환경인데 여기서 뭔가 모듈을 만들려면 보통은 윈도우 객체에다가 네임스페이스를 정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앱이라는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윈도우 객체에다가 마이앱이란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요. 이렇게 객체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마이앱이라는 모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이앱에 내가 원하는 풀하는 함수도 이렇게 할당하고요. 풀하는 함수도 이렇게 할당하고 이 풀하는 함수를 쓸 때는 마이앱에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요. 그러니까 글로벌 객체만 있고요. 실제 뭔가 모듈 형식으로 이렇게 코드를 구분 지어줄 만한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물론 지금은 ES6가 나와서 모듈 시스템을 지원하죠. 근데 그 전에는 없었어요. 노드에서는 이 모듈 시스템을 구현했어요. 따로 모듈 시스템을 구현했고 그 구현한 스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현한 스펙이 common.js라는 스펙이에요. common.js. 약간 ES6 모듈에 있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모듈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모듈 시스템에는 세 가지 모듈이 있어요. 세 가지 모듈이.
기본 모듈이 있는데 한번 써보죠. 기본 모듈. 기본 모듈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줄 보시면 util이라는 기본 모듈이 있어요. 노드에는. 그러니까 API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자바를 쓸 때도 자바에 스프링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스프링이 주는 기본적인 API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함수 모음들, 라이브러리, 그리고 클래스들이 있는데 노드에서는 모듈, 그렇게 만들어 놓은 모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이 쓰이는 게 이 util이라는 모듈이에요. util이라는 모듈을 쓰려면 require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util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요. 얘는 따로 설치하지 않더라도 노드만 설치되면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를 가져오게 돼서 이 util이라는 변수, 지금 상수로 선언했죠? 변수에다가 할당하면 이 코드 이후부터는 이 util이라는 모듈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아래는 그 쓴 얘인데 제가 name은 world라고 해서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진짜 util 모듈에 있는 것 중에 포맷이라는 함수 이렇게 해서 문자열을 하나 만들어냈죠. 그래서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만들어내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출력하면 hello world가 출력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듈 중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웹서버를 만들 수 있는 HTTP 모듈이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따가 제가 API 서버 만들 때 직접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 모듈을 하기 전에 서드 파티 모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프레임워크이든 자체적으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제3자가 만들어서 공개한 혹은 유료로 배포한 그런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런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노드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이 노드의 HTTP라는 기본 모듈도 사용할 테지만 노드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레임워크가 라이브러리가 Express.js라는 녀석이에요. 얘는 웹서버를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인데 이 서드 파티 모듈을 가지고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모듈도 있고 모듈도 있고 서드 파티 모듈도 있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모듈이 없을 때는 직접 사용자가 만들 수도 있어요. 이제 사용자 모듈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구현할 수 있어요.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math.js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math라는 객체를 만들고 add라는 함수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얘는 두 값을 더한 결과를 리턴해주는 그런 간단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맨 마지막 줄에 보면 module.export 한 다음에 math 객체를 이렇게 모듈화 해주고 있어요. 이 코드 한 줄이 있어서 이 파일은 이 math.js라는 파일은 모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도 만들었으면 가져와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파일, 전 index.js라고 했어요. 다른 파일에서는 기본 모듈을 불러오는 것과 유사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것은 경로를 지정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기본 모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의되어 있는 모듈 이름만 이렇게 툭 던져주면 가져오는데 사용자 정의 모듈은 어느 경로에다가 정의했는지 그 경로명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js는 노드상에서는 다 JS 파일이니까 확장자는 생략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매스 모듈을 가져왔고 이 가져온 매스 모듈에 add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얘가 호출되겠죠. 그래서 3이라는 걸 출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모듈은 되게 많이 만들게 돼요. 우리가 코드를 한 파일에다가 다 작성하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역할별로 코드가 다 쪼개지는데 파일이 쪼개지는데 그때 이 모듈 시스템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V8 엔진을 사용한다. V8. 그리고 두 번째가 비동기이고 이벤트 기반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모듈 시스템이 있다. 원래 ES6 이전에는 없었는데 모듈 시스템을
구현했다. 그리고 이번에 좀 다뤄볼 거는 노드랑은 꼭 노드만 연관지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비동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노드뿐만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를 시작하게 되면 대단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저희 사고 방식은 이런 비동기를 다루기에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사고 방식이. 그래서 근데 노드는 다 비동기예요. 뭐 파일을 읽는 거나 HTTP 요청을 처리한다거나 대부분 다 비동기로 처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론 비동기가 아니고 동기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동기적으로 처리할 거면 노드를 안 쓰는 게 낫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비동기로 처리해야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동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파일을 읽을 때 어떻게 동기적으로 읽고 비동기적으로 읽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test.txt라고 테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 이거는 그냥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이런 한글 문자열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파일을 읽어볼 거예요. 이 파일을 읽을 건데 노드에 보면 파일 시스템이라는 기본 모듈이 있어요. 파일 시스템이란 기본 모듈. 그 파일 시스템이라는 기본 모듈을 여기 가져왔죠. fs라고. 그 기본 모듈을 가져와서 이 모듈의 함수 중에 read file sync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파일을 읽는데 동기적으로 읽는 거예요. read file sync. 그래서 읽어야 될 파일명을 넘겨주고요. 여기는 옵션 객체를 넘겨주는데 한글이니까 UTF-8 인코딩으로 읽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 read file sync는 이 test.txt 파일을 읽어서 그 본문 내용을, 즉 요 내용을 이 파일이라는 변수에 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가 실행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순서에는 이 코드가 읽히겠죠. 그래서 파일이라는 변수에 있는 값이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테스트 파일입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순서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순서. 다른 플랫폼에서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죠. DB를 읽을 때도 여기서 DB 읽고 값 담고 여기다가 그 DB 결과 값을 출력하고 뭐 이런 식이 되죠. 근데 요거 말고 비동기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드에서는 그 비동기로 읽을 수 있는 함수를 read 파일이라고 해요. 앞에 네이밍이 read 파일 싱크라고 해서 얘는 동기적으로 읽으니까 싱크야. 그럼 비동기로 읽으면 read 파일 어싱크 해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노드는 다 비동기라서 어싱크 따로 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read 파일이라고 해서 얘는 기본적으로 비동기로 동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파일 시스템 모듈을 가져왔어요. 가져왔고 이번에는 read 파일이라는 함수로 이 파일을 테스트 파일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도 똑같이 인코딩 정보를 주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줄은 한번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파일을 출력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파일을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모르시면 제가 한번 실습으로 해볼게요. 코드를 하나 열어서 제가 여기다가 샘플로 index.js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아까 그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와보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제 질문은 뭐였냐면 여기서 콘솔 로그로 파일을 찍으면 뭐가 나올까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테스트 하려면 test.txt 파일도 만들어야겠죠. 여기
test.txt 한 다음에 여기는 테스트 파일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는 테스트 파일입니다 라고 있고, 여기는 그 테스트 파일을 비동기적으로 읽어서 여기서 출력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노드에서 그 실행은 되게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너무 큰가 보네요. 파일이 두 개 있죠. test.txt와 index.js가 있어요. 노드는 노드 명령으로 아까 이렇게 버전 정보를 받잖아요. 그렇지 않고 실행할 파일명을 이렇게 적어주면 그 파일을 실행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이 index.js라는 파일을 실행해서 그 결과를 출력을 해줄 거예요. 자, 실행을 해보면 undefined라고 되어 있어요. undefined. 코드를 천천히 읽어보면 아까 리드 파일 싱크 같은 경우에는 이 노드가 test.txt라는 파일을 읽을 때까지 기다려줘요. 동기적이니까 계속 기다려줘요. 다음 사이클을 돌지 않아요. 아까 제가 싱글 스레드에 이벤트 루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벤트 루프. 어디 있지? 이벤트 루프가 여기서 이 녀석 이벤트 루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벤트 루프가 리드 파일 싱크 함수를 만나게 되면 이 파일을 읽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요. 다른 이벤트를 받지 않고 계속 기다려요. 그래서 여기서 다 읽은 다음에 파일에다가 그 읽은 파일을 담고 그 다음 로직에서 출력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리드 파일이라는 녀석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즉 리드 파일로 해서 이벤트 루프가 파일을 읽게 되면 파일 읽는 잡 자체는 되게 무겁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겁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얘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워커한테 파일을 읽어줘 라고 던져줘요. 그 이벤트를. 그리고 나서 이벤트 루프는 뭘 하느냐, 다음 이벤트를 수신하려고 그래요. 다음 이벤트. 코드상에서 보면은 다음 이벤트는 요거죠. 콘솔 로그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이 다 읽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일 변수를 출력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이 파일은 아직 리드 파일을 통해서 파일이 다 읽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할당되지 않은 값, 즉 undefined가 할당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출력하면 undefined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리드 파일을 읽어서 비동기적으로 파일을 읽을 수 있나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문서에 보면은 리드 파일은 세 번째 인자로 콜백 함수를 받게 돼 있어요. 함수, 요건 함수가 되는데 아직 정의하지 않았어요. 함수를 받게 되고 얘가 비동기적으로 일을 다 처리하게 되면 이 콜백 함수를 호출하게 돼 있어요. 아까 구조도상으로 보게 되면 이벤트 루프가 파일을 읽어라 라는 이벤트를 받았을 때 파일을 읽으라고 워커한테 위임을 했잖아요. 그럼 워커는 파일을 읽을 때까지 이벤트 루프가 단독으로 다른 이벤트를 수신하고 있을 때 워커는 그 파일을 계속 읽을 거예요. 그래도 읽은 다음에 다 읽으면 이벤트 루프한테 나 다 읽었어요 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알려주는 녀석이 이 콜백 함수예요. 워커는 콜백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파일을 다 읽었다라고 메인 요 이벤트 루프한테 알려주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리드 파일 싱크는 세 번째 변수로 콜백이라는 함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콜백 함수를 구현해 보죠. 콜백 함수를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인터페이스는 첫 번째 에러 객체가 오고 읽은 데이터 객체가 이렇게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콘솔 로그한 다음에 데이터를 출력하면 파일이 읽어지겠죠. 이것도 이름을 똑같이 할게요. 파일로. 네. 순서를 잘 보시면 리드 파일에서 이 파일을 읽어라 라고 했고, 실제 파일이 다 읽혀지면 콜백 함수를 호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콜백 함수는 이렇게 읽어진 파일을 파일 변수로 받게 되고 출력하게 되면 아까 그 파일의 내용이 출력이 될 것 같아요. 또 한번 실행해 볼게요. 노드로 실행을 하면 테스트 파일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죠. 아까는 undefined로 출력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파일을 출력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노드 코드는 이렇게 비동기로 짜야 노드 스타일로 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노드로 할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주 개략적으로 노드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말고도 되게 책도 보신 분이 있겠지만 노드에 대한 설명은 다뤄야 될 게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실습 진행할 때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코딩을 해보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헬로월드 하는 게 제일 쉽잖아요. 헬로월드도 문서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요 노드 가이드 문서가 여기인데 여기에 보면은 헬로월드 코드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드로 만들 수 있는 건 웹서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웹서버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헬로월드 수준의 코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러분 그 에디터에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같이 따라하시죠. 그리고 그대로 복사해서 방금 만들었던 index.js를 지우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봤어요. 제가 좀 폰트를 줄여볼게요. 뒤에서 뒤에 잘 보이세요? 맨 뒤에? 네, 이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index.js에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 코드 설명은 차치하고 제가 이 서버를 우선 구동해 볼게요. 구동하려면 아까 제가 파일 그 예제를 실행했던 거랑 똑같이 실행하면 돼요. 그냥 노드 한 다음에 index.js를 실행해 주면 돼요. 뭔가 오타를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서버 러닝 앳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는 매우 빠른데 제가 간단하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줄부터 보죠. 모듈을 가져오고 있죠. 아까 저희 노드 기본 모듈 중에는 파일 시스템도 있지만 또 유틸도 있지만 HTTP라고 있다고 했어요. 이 HTTP는 노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모듈인데 네트워크 관련된 코딩을 할 때는 이 HTTP 모듈을 씁니다. 그래서 기본 모듈이기 때문에 모듈명만 require라는 함수에 넘겨주고 HTTP라는 변수에 담았어요. 그러고 나서 변수를 몇 개 더 만들었죠. 호스트 네임을 로컬 호스트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포트 번호를 3000번으로 했어요. 서버를 만들려면은 기본적으로 내 컴퓨터의 이름, 즉 IP 주소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호스트 네임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럼 내 컴퓨터에 포트가 되게 많은데 어떤 포트로 웹서버를 띄울 것이냐. 그래서 그 포트 번호를 3000번으로 설정했어요. 보통은 몇 번 쓰는지 아세요? 웹서버가? 네, 80 포트 써요. 또 있어요. 몇 번이죠? 443번인가? 433번인가? 그러니까 HTTPS일 경우에는 80번 포트가 아닌 다른 포트를 씁니다. 근데 그런 포트들은 다 예약이 되어 있어서 개발 중에 쓸 수 없고요. 예약하지 않은 할당되지 않은 포트들이 있어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3000번 포트예요. 3000, 4000, 3001, 3002 다 쓸 수 있어요. 개발할 때는 이렇게 임의로 포트 번호를 설정해서 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는 건너뛰고 12번째 줄을 보시죠. 여기 보면은 서버라는 객체인데 서버라는 객체는 이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냈어요. HTTP 모듈에 create server라는 함수를 통해서 서버 객체를 툭 하나 만들었어요. 서버 객체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서버 객체가 서버 변수에 담게 되고 그 서버 변수는 여러 가지 함수가 있지만 liste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listen. 이 listen은 한국어로 하자면 서버를 요청 대기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 요청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어떤 요청이 있는데 그 요청을 받을 준비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이걸 listen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쓰는 게 listen 함수입니다. 즉 서버를 구동한다, 서버를 띄운다 할 때 이 listen 함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는 포트 번호를 넘겨주고 IP 주소를 넘겨줘요. 그런 다음에 이 listen 함수도 사실은 비동기 잡이에요. 서버를 구동하는 것 자체도 무거운 일이기 때문에 바로 실행되지가 않고 비동기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자는 아까처럼 함수를 넘겨줬어요. 함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는 ES6에 있는 그 화살표 함수예요. 그래서 일반 펑션으로 한 거랑 좀 유사해요. 좀 다르지만 이렇게 해서 서버가 요청 대기 상태로 돌입하면 콜백 함수가 동작하고 그 콜백 함수는 이렇게 콘솔 로그를 찍게 되죠. 그래서 서버 러닝 앳 IP 주소, 포트 번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렇게 서버가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서버가 있으니까 서버를 띄웠으니까 서버를 한번 테스트 해보죠. 클라이언트에서 뭔가 이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브라우저를 하나 더 띄워볼게요. 저는 이렇게 아래다가 터미널을 하나 더 띄워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것처럼 여기서 요청을 해볼게요. 리눅스 명령어 중에 컬이라고 있어요. 컬로 HTTP 요청을 흉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컬호스트에 3000번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이 응답됩니다. 헬로 월드. 윈도우 쓰시는 분 중에 컬 안 되시는 분 있나요? 그쵸. 저게 안 되시는 분은 이걸 설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터미널 방식이 아니라 그 포스트맨이라는 GUI 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하면 컬이랑 비슷하게 API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크롬 익스텐션도 있고 데타백도 있는데 얘를 설치하면 이렇게 포스트맨이라는 거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컬이 안 되면 이걸로 똑같이 요청하면 돼요. 오히려 이 GUI라서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요청해야 될 주소를 이렇게 쓴 다음에 3000 한 다음에 여기 샌드 버튼 눌러주면 아까 로컬 호스트 여기 헬로 월드라고 응답이 되죠. 여기 아래 똑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컬을 사용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런 환경이 안 된 분들은 여기 포스트맨을 다운받아 가지고 이걸로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헬로 월드가 이렇게 출력되는 걸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헬로 월드가 출력됐느냐, 그 코드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그 부분이 아까 스킵했던 이 6번째 줄부터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HTTP 기본 모듈에 create 서버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버는 말 그대로 서버를 생성해내는 함수예요. 서버를 생성했는데 서버를 띄우는 것도 무겁지만 서버를 생성한 것도 되게 무거운 잡이에요. 그래서 얘도 기본적으로 비동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다 생성되면 얘를 실행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얘도 하나의 함수죠. 콜백 함수예요. 그래서 이 함수는 언제 동작이 되냐면 서버가 리슨 상태에 되어 있고 방금처럼 뭔가 컬로 요청을 하게 되면, 서버로 요청을 하게 되면 이 함수가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렇게 해서 얘를 엔터를 치게 되면 이 함수가 딱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이렇게 세 줄입니다. 첫 번째 RES라고 됐는데 얘는 리스판스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응답 객체라고도 합니다. HTTP의 응답 객체. 반대로 REQ는 리퀘스트겠죠. 요청 객체예요. 그래서 간단하죠. 요청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리퀘스트고요. 응답을 하기 위한 객체가 리스판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리스판스 객체에 스테이터스 코드를 200으로 줬어요. 이거는 성공을 의미하는 HTTP 코드예요. 상태 코드. 200을 줬고요. 헤더 값은 컨텐츠 타입을 텍스트 플레인으로 줬어요. 요거는 뭐 이미지일 경우에는 이미지 뭐 /png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 플레인으로 했어요. 그 마지막 이 부분이 중요한데 리스판스 객체 중에 AND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응답을 이것으로써 끝내겠다라는 의도인데 인자로 문자열을 넘겨주면 저 문자열이 응답 바디로 포함이 돼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저 헬로 월드하고 맨 마지막에 개행 문자 붙어 있잖아요. 저렇게 해서 여기 엔터를 치게 되면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겠죠. 요거를 좀 여러분 직접 만져보셔도 돼요. 뭐 여기다가 헬로 월드가 아니라 헬로 그냥 월드가 아니라 이름을 헬로 크리스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난 요청할 때마다 서버에다가 뭔가 기록을 할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로고를 찍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코드를 변경하고 나면 서버는 다시 띄워야 돼요. 다시 띄워야 돼요. 그래서 노드하고 슬래시 인덱스를 다시 실행하면 이렇게 서버가 띄어서 이 문자열이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요청하면 아까와는 다르게 그 헬로 크리스라는 문자열이 응답이 됐죠. 방금 우리가 변경했던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서버 측에서는 콘솔 로그로 해서 여기 로고를 찍었어요. 로깅이라고. 이런 식으로 서버를 확장해 나갈 수 있어요. 이 헬로 월드 코드로부터. 여기까지 우선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되게 이론적인 부분만 되게 많이 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 뒤에 마이크 주시네요. 무거운 작업과 가벼운 작업을 나누는 기준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보기에는 다 빨라요. 그 파일을 읽는 것도 빠르고 API 요청하는 것도 빠르고 두 개 다 빨라요. 근데 이제 컴퓨터 기준으로 즉 CPU 기준으로 보자면 CPU는 메가헤르츠, 기가헤르츠 단위잖아요. 그래서 각 그 1초를 그렇게 많이 쪼개 놓은 건데 그 쪼개 놓은 시간 단위대로 이 사이클이 돌아요. 일을 실행해요. 변수에다가 값을 할당하거나 객체,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거나 하는 거는 그 한 사이클에 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잡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무거운 잡이라는 것은 그런 한 사이클에 다 할 수 없는 녀석들. 그러니까 파일을 읽는다거나 다른 호스트의 네트워크로 통신을 한다거나 그런 잡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인풋 아웃풋 잡이라고 하는데 아웃풋 밖에서 일어나는 잡은 아까 DB 조회나 파일을 읽는다거나 네트워크를 갔다 온다거나 이런 잡이 되고요.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부분, 키보드를 입력한다거나 마우스를 클릭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컴퓨터 CPU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잡이죠. 매우 느린 잡이에요. 계속 기다려야 되는 잡이기 때문에 무거운 잡으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질문 잘 해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생각 안 난다고 그랬는데 이벤트 기반의 비동기 I/O 프레임워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동기 인풋 아웃풋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동기적으로 인풋과 아웃풋을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있으십니까? 질문. 네. 그 노드.js가요 비동기 I/O로 처리가 돼서 속도가 좀 빠르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성능인 것 같아요. 이게 자바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스레드가 하나밖에 아무리 이벤트 기반이어도 스레드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스레드 하나로 CPU를 다 사용할 수 있겠느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에 CPU가 보통 뭐 4개 있다고 생각해요. 4개 코어라고 하면 싱글 스레드면 CPU 하나만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 4개 만들어 가지고 CPU 4개 다 쓸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좀 성능이 약하지 않겠느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업에서 하는 거 보면은 되게 뭔가 크고 되게 그렇죠. 대용량이라고 한다고 하면 대부분 다 자바로 돼 있고 자바로 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근데 그런 서비스 중에서도
뭐 웹 쪽은 따로 뽑거나 작은 서버들을 별도로 빼기도 하는데 그런 작은 서버들을 감당할 때는 노드를 또 많이 쓰는 추세고요.